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가 시작되었고, 어제는 완전히 푹 쉬고 지금 시작했는데 컨디션이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몸에 일단 좀 통증은 다 없어져서 확실하게 휴식이 좀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시크릿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이 지금 약간 좀 멍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잠이 깨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도 힘을 내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비밀. 몸의 비밀 같은 경우에는 과체중에서 몸무게를 줄이고 싶어하는 독자를 위해 창조 과정을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몸무게 줄이기, 과체중에 관한 거예요. 저에게는 해당이 안 돼서, 자, 사람들이 흔히 받아들이고 또 내가 받아들였던 생각은 음식이 몸무게가 늘어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근성장을 위한 거고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 일부분이죠.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고, 제가 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좀 격양돼 있고 좀 잃은 것 같아요. 갈 길을 다시 한번 신경 써서 녹음할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것이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의 몸무게가 늘어나는 원인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생각은 모든 결과 1차적 원인입니다. 나머지는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런 제한적인 생각은 모두 버리십시오. 음식은 몸무게가 늘게 하지 못한다. 당신은 말랐는데도 말처럼 엄청나게 먹어대면서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을 아마도 봤을 것입니다. 난 아무리 먹어도 몸무게는 완벽해. 저는 진짜 많이 먹는데 운동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을 들은 우주의 진이는 말합니다. 본부 받들겠습니다. 완벽한 오케이. 1단계 구하십시오. 원하는 몸무게를 명확하게 정하고 반드시 이미 완벽한 몸무게가 되었다고 믿어야 하고 반드시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자신을 좋게 느껴야 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무게 이야기 결론을 말하자면 음식을 씹는데 완전히 집중하라고 권합니다. 현재 집중하여 음식을 먹는 그 감각을 느끼면서 마음이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몸을 느끼고 입에서 음식을 씹어서 삼킬 때 느껴지는 갖가지 감각을 즐기십시오. 다음에 밥을 먹을 때 방금 말한 대로 해보십시오. 먹는데 완전히 집중하면 음식의 풍미가 아주 강하고 근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마음이 분산되면 풍미가 사라집니다. 나는 먹는 순간에 집중하여 먹는 즐거움에 완전히 몰입하면 음식이 몸에 완벽하게 동화되고 그 결과 신체가 완벽해질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쉬울 때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혹시 난다. 몸무게가 가능. 자, 선을 이루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또 한 가지는 원하는 자동차라 사람이나 돈을 끌어당기려면 얼마나 걸리는가입니다. 30분이 걸린다거나 사흘이 걸린다거나 한 달이 걸린다는 식의 정해진 규칙 같은 것은 없습니다. 시간은 환영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이 시간의 순서대로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양자물리학자들과 아인슈타인은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일어난다. 시간이란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이든 지금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입니다.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습은 이미 존재합니다. 동시에 일어난다. 시간이란 없고 이미 존재한다.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우주는 당신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그 시간의 치유는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알고 느끼는 그 상태에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에 발생합니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그 주파수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받아들이는 주파수에 있다면 원하는 것이 나타나리라. 크기는 우주에게 무의미합니다. 크기. 과학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거대하다고 여기는 것을 끌어당기는 일이나 문이 작다고 여기는 것을 끌어당기는 일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우주는 모든 일을 저절로 해냅니다. 푸른 애를 써가면서 자라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건 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건 작으니까 1시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규칙은 우리가 정한 것입니다. 우주에는 이런 규칙이 없습니다. 지금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낌을 전송하면 우주가 반응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주에는 시간도 크기도 무의미 아닙니다. 1000원이나 10억이나 우주에게는 똑같습니다. 과정은 동일한데도 1000원이 10억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당신이 10억은 큰돈이라고 여기고 1000원은 얼마 안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는 쉽게 창조 과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작은 일, 예를 들면 커피 한잔 따위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오늘 커피 한 잔 끌어당기자고 결심하십시오.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한 이 친구와 대하는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가 당신의 그 친구 이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 친구가 당신에게 전화거나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보낼 것이다. 작은 일부터 시험해보면 당신 눈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어떤 젊은이 얘기를 들려주겠습니다. 그 젊은이는 시크릿 비디오를 보고 뭔가 작은 일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은이는 마음속에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깃털을 생각했습니다. 깃털에 어떤 특별한 표시가 있다고 상상해서 그 깃털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젊은이에게 오게 되면 틀림이 없이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젊은이는 뉴욕시의 어떤 거리에 있는 고층 건물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발치에 뉴욕시 구주 건물 입구에 깃털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깃털이 아니라 젊은이가 상상한 바로 그 깃털이, 젊은이가 그 마음속에 그린 그 깃털과 똑같이 특별한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젊은이는 의심을 모두 날려버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완벽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의 힘으로 무언가를 자신이 끌어당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실현하게 된 젊은이 이제 훨씬 큰일에 도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나는 비밀을 위한 순간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로 그곳에 주차할 자리가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95%는 비어있어서 곧바로 주차하면 됩니다. 나머지 5% 1, 2분만 기다리면 그 자리가 생깁니다. 나는 늘 이렇게 합니다. 난 꼭 주차할 자리가 있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주차 공간을 잘 확보하는지 이해하시리라. 또는 나는 항상 운이 좋아 늘 이기거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계속해서 이기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결과를 기대합니다. 멋진 일을 기대하십시오. 앞날에 멋진 인생이 창조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미리 창조하십시오. 당신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여 앞으로의 인생 전체를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창조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그 활용에 관해 수많은 통찰을 남긴 앞서 하루를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유쾌한 방문이 될 거야. 나 즐거운 여행이 될 거야. 라고 혼자 말을 할 때 당신은 문자 그대로 몸의 구성 요소들을 미래로 보내서 여행이나 방문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 안배하는 셈이다. 방문이나 여행이나 쇼핑을 가기에 앞서 기분 나쁘거나 우리 생각이나 말의 마음가짐은 늘 움직이면서 실제보다 앞서서 상황을 퍼렌티스 멀포드는 이 글을 1870년대에 썼습니다. 대단한 선구자가 아닐까요? 날마다 모든 사건을 앞서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 앞서 생각하지 않아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보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서두르거나 성급하게 굴 때 그런 생각이나 행동이 늦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서 비롯됐다는 점과 당신이 앞으로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자초하고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에 서두르고 성급하게 굴어야 상황들이 더 끌려오게 된다. 당신은 반드시 멈춰서 그 접하스를 벗어나야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을 전환하시오. 사람들은, 특히 서양 사람들은 시간의 뒤를 따라다닙니다. 시간이 부족이라고 불평. 지금부터 강하게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림을 바꿔서 미래를 창조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기대라는 상황이 되거든 그 순간을 포착하여 그리고 기다림을 바꿔서 미래를 창조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번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 그 순간을 포착하여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생각하십시오. 기다려야 하는 상황. 이런 상상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을 긍정적으로 만드십시오. 기다림. 지금 내가 기다림의 시간이죠. 그쵸? 날마다 생각으로 모든 사건을 미리 결정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날마다 생각으로 모든 사건을 미리 결정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미래 상황을 미리 생각함으로써 즉 우주의 힘을 앞서 보내서 당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을 의도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있게 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알라딘의 요술람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우리 손을 모두 들어줍니다. 창조 과정에 언급된 간단한 3단계 구하라, 믿어라, 받아라를 활용하여 원하는 것을 창조하십시오. 받아라, 느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원해야 되고 우주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1단계는 자신이 뭘 원하는지 분명하게 결정할 기회입니다. 명확하게 결정했다면 구한 것입니다. 믿기 2단계는 3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믿기, 행동하기, 말하기, 생각하기. 이때 요청한 것을 이미 얻은 것처럼 가정하고 행해야 합니다. 이미 받았다는 그 파장을 전송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사람과 사건과 환경을 끌어당겨 실제로 받게 됩니다. 받기 3단계에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날 감정을 앞서 느끼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지금 좋은 기분을 느끼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주파수대로 가게 됩니다. 몸무게를 줄이려면 몸무게를 줄여야 해 라는 생각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대신 완벽한 몸무게에 집중하십시오. 완벽한 몸무게가 되었을 때 그 느낌을 미리 느끼십시오. 그러면 그 상태가 끌려올 것입니다. 얼굴 끌려올 것이다. 우주가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1000원을 나타나게 해주는 일이나 10억을 나타나게 해주는 일이나 우주에게는 같습니다.
작은 일, 이를테면 커피 한 잔이나 주차 공간과 같은 일을 정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시험해 보십시오. 작은 일을 끌어당기겠다고 강력하게 의도하십시오. 자신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음을 경험하고 나면 더 큰 일도 창조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좋은 거였구나. 이런 게 결국은 나에게 힘이 있다는 거구나. 하루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미리 생각할 하루를 창조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인생을 의도적으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예. 몸의 비밀에서 믿는 거. 이제 독서노트 작성할 걸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색깔로 하는 게 좋을까요? 파란 이걸로 했으니 이걸로 할까요? 아니면 색깔을 조금 바꿀까요? 이걸로 하고 싶네요. 시간이란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네, 우주가 당신을 그것도 이 색으로 나타나리라. 조금 에너지가 떨어지는 느낌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노트 할까? 좀 뭔가 오늘 마사지를 해야 되는 할 일이 많긴 한데 오늘 시크릿 읽은 대로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그리고 여유 있게 시간에 지금 제가 하루를 설계할 때 시간에 막 쫓기는 걸로 했는데 다시 바꿔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 있게 오늘 해내는 그리고 예쁜 모습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더 창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참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책은 정말 많은 부분을 독서노트로 지금 남기고 있는데 다행히 요즘에는 잘 오르가나이즈 하는 게 있어서 수시로 공유하기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총 집합치
정리를 했고요. 일단 이제 오늘은 어떤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두 가지 강력한 도구. 읽었나요? 두 가지 강력한 도구? 인간관계의 비밀 읽었고요. 당신의 비밀도 읽었고, 건강의 비밀? 두 가지 강력한 도구. 재밌겠어요. 자, 두 가지 강력한 도구입니다. 어떤 것이 두 가지 강력한 도구일지 하나는 이미 봤어요. 감사하는 마음 갖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책을 읽는 게 약간 뇌의 혈순이 떨어졌는데 지금 바디 마사지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컨디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에 구속되거나 사로잡히거나 갇혀버린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당신의 현재 환경이 어떻든지 그건 현재 상황에 불과하고 현재의 상황은 비밀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바뀔 것이다. 현재 상황이나 환경은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바꾸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리라. 맞아요. 저는 이 부분은 완전히 믿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신을 바꿀 수 있고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은 올바른 생각의 힘을 온전히 인식한 그 모든 사람이 내린 결론이다.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우편함을 열어볼 때마다 청구서가 있지는 않나 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청구서가 있습니다. 당신이 날마다 청구서를 건넸기 때문에 좋은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당신은 빚을 생각하고 빚을 두려워합니다. 빛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리고 날마다 당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되길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늘 당신의 생각에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도와주러. 한마디로 돈을 기대하십시오. 돈을 기대하십시오. 뭔가를 기다리면 그것을 강력한 힘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바프로토도 말했습니다. 욕망은 당신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연결시켜주고 기대는 그것을 당신에게 끌어당긴다. 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지 마라. 지금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는가? 뭔가를 기대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현 상태를 바라보면서 이게 나야 라고 말합니다. 그건 당신이 아닙니다. 그건 과거의 당신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과거의 생각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한 그 생각과 행동의 결과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고 그것으로서 자신을 정의하면 앞으로도 그 이상을 얻지 못할
아무런 운명에 자신을 가둬버리는 셈입니다. 음, 음.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 생각의 결과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생각의 결과입니다. 맞네. 교정형 가지치기 가위라는 제목으로 네빌 고사드가 1954년에 강의한 내용에 담겨있는 방법을 하나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 방법은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빌은 하루가 끝나고 잠자기 전에 그날의 사건들을 생각해보라고 권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마음속에서 기분이 짜릿해질 상황으로 바꿔서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에서 당신이 원하는 그대로 상상할 때 그날 생긴 주파수들을 청소하고 내일을 위해 새로운 주파수와 신호를 전송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미래를 위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에 늦은 시기란 없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잠자기 전에 그날의 사건들을 생각해보라고 권합니다. 그날의 사건들. 어떤 사건이나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마음속에서 기분이 짜릿해질 상황으로 바꿔서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에서 당신이 원하는 그대로 상상할 때 그날 생긴 주파수를 청소하고 내일을 위해 새로운 주파수 신호를 전송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미래를 위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에 늦는 시기란 없습니다. 오, 너무 좋아요. 저도 이거 실천을 해야겠어요. 이제 잠자기 전에,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상상하고 있어요. 하루를. 강력한 도구, 감사하기. 인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상상하는 거, 생각하는 거. 가장 첫 번째는 감사해야 할 일들을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바뀌어 사고방식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목록을 작성하기 전에는 자신에게 부족했던 점들이나 불평이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다가도 작성하고 나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하면 온 마음이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사실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참이라는 점을 알게 되리라. 감사하면 온 마음이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감사하기는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확실한 방법이다. 맞아요. 자신이 한 사소한 행동에 아내가 정말로 고마워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어질까요? 더 잘해주고 싶어집니다. 언제나 감사하기가 관건입니다. 감사하면 좋은 것들이 끌려옵니다. 도움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거 실천을 해야 되겠어요. 잠깐만요. 잊어버릴 것 같아요. 노트를 작성해 놓고 이게 왜 이렇게 말라버렸지? 수수 그런가요? 왜 이렇게 이거 해야 되겠다. 아침 저녁 미래 창조 상상하기 끌어당기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고 감사하기는 내게 정말로 대단한 결과를 가져다준 훈련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발이 땅에 닿기 전에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를 닦거나 아침에 해야 할 일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습관처럼 판에 박힌 듯이 하지는 않습니다. 가슴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제임스 레이가 감사하기라는 멋진 연습법을 알려주는 부분을 촬영하던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부터 나는 제임스가 알려준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는 그 사실과 기타 감사해야 할 모든 일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일어납니다. 와, 좋은 것 같아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발이 땅에 닿을 때에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화장실에 가면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샤워를 하고 나갈 준비를 하면서 계속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끝날 때쯤에는 고맙습니다를 몇 번 정도 하게 됩니다. 와우. 저도 진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날 하루와 그날 일어날 모든 일을 강력하게 창조하게 됩니다. 그날 하루와 그날 일어날 모든 일을 강력하게 창조하게 됩니다. 침대에서 비틀거림이 일어나서 그날 일어날 일들에 휘둘리는 대신 그날 하루를 위해 주파수를 조정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루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선언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보다 더 멋진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창조자입니다. 그러니 일어나면 먼저 의식적으로 하루를 창조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해서 하루, 이게 정말 오늘 가장 큰 가르침인 것 같아요. 감사하기는 역사상 위대했던 모든 선구자들이 가르친 삶에 숨겨진 핵심이었습니다. 월레스 위틀스가 1910년에 써서 내 인생을 바꿔준 책 부자가 되는 과학 The Science of Getting Rich에 보면 감사하기라는 부분이 가장 깁니다. 지금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모두 감사하기를 활용합니다. 대부분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고마움을 느끼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하기. 멋진 남자이면서 성공한 기업가이기도 한 조 슈거맨이 시크릿 DVD를 보고서 내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슈거맨은 감사하기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면서 자기가 성취한 일들도 모두 감사하는 태도 덕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슈거맨은 그렇게 많은 일에서 성공을 했는데도 여전히 날마다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감사합니다. 주차장에 자리가 있으면 항상 고맙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슈거맨은 감사하기 위력을 알기에 늘 감사하는 일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또 비밀을 내 인생에 직접 적용해본 결과를 돌아보면 감사하기 위력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 대단했습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 가운데 오직 한 가지만 적용하고 싶다면 몸에 뵐 때까지 감사하기를 실천해 보십시오. 저도 진짜 감사하기를 잘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공하신 분들에 비하면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예전과 다르게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좋은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서 내가 원하는 차도 없고 이미 당신이 가진 것들 가운데 고마울 일에 집중하십시오. 고마울 일이라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다른 것을 원할지도 모르고 얼마 안 가서 그걸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신 먼저 당신이 가진 것들을 감사해야 한다. 다른 면에서는 모두 바르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을 느끼죠. 당신에게 이미 있는 것들을 고마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눈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고마운 모든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놀랍게도 감사할 일들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입니다. 시작은 당신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고마운 생각을 받아들여 그와 비슷한 것들을 당신에게 보내줍니다. 고마움을 수신 주파수로 바꿔놓으면 모든 일이 당신 것이 됩니다. 오늘 뭐 진짜 독서는 또 거의 끝났다고 봐도 돼요. 가장 큰 거는 하루 설계하기, 자기 일어났을 때, 그리고 자기 전에,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갖기. 하루 한 번 감사하는 습관은 부가 당신에게 흘러갈 통로로 작용합니다. 위대한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의 중력을 바라보는 시각에 일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가난한 환경에서 삶을 시작한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해냈을까요? 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인슈타인은 비밀을 아주 잘 알았고 날마다 수백 번씩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앞서 길을 걸어간 위대한 과학자들에게 그 공로에 고마움을 표했고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고요. 감사하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바라는 소원에 태보 엔진을 달아주는 창조 과정에 이를 포함시키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밥 프록터도 창조 과정 1단계 구하라에서 말했듯이 원하는 일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이러저러한 부분은 당신이 적습니다. 그 일에 정말로 행복하고 고맙다. 내용을 모든 문장을 시작하십시오. 일에 정말로 행복하고 고맙다. 소원을 이미 이룬 것처럼 고마워하면 우주의 강력한 신호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 신호는 당신이 그것을 이미 얻었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마치 하루가 이미 지나간 것처럼 앞질러서 감사하는 느낌을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정독해서 읽고 있어요. 이 책은 진짜 정독해서 한 번으로 끝날 거기가 또 아니기 때문에 정독해서 이렇게 읽는 게 중요해요. 어제 완독을 해버릴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비밀을 발견하고서 그것을 세상과 나누고 싶다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생각한 순간부터 나는 영화 시크릿이 세상에 기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날마다 고마워했습니다. 비밀을 어떻게 영화로 담을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었지만 어떻게든 해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영화로 나왔나봐요. 나는 집중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감사함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이곳이 내 몸에 배자 문이 열리면서 마법 같은 일들이 삶 속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멋진 시크릿 촬영팀과 나는 지금도 가슴에서 솟아나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팀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도구, 처음에는 감사하기고요. 그림 그리기.
그림 그리기, 비주얼리제이션, 영상화하는 것. 예부터 위대한 스승과 대가들이 가르친 방법입니다. 찰스 헤넬이 1912년에 쓴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기 The Master Key System에서 24주 동안 그림 그리기를 완성하는 훈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책은 당신이 자기 생각의 주역이 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가 그토록 강력한 힘을 내는 이유는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어느 모습을 그릴 때 그것이 이미 당신에게 있다는 그 생각과 느낌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림 그리기란 간단히 말해서 그림을 그릴 때 생각을 강력하게 집중하는 것인데 생각이 집중된 만큼 강력한 감정이 동반됩니다. 그림을 그릴 때 당신은 그 강한 파장을 우주에 내뿜는 것입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신호를 받아서 당신의 마음속에 그린 그 그림을 현실로 만들어 되돌려 줍니다. 생각을 강력하게 집중하는 것이다. 그림을 실제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아폴로 프로그램에서 그림 그리기 기법을 배웠는데 그걸 1980년대와 1990년대 올림픽 프로그램에 적용했습니다. 영상을 그리면 그 영상이 물질 세계에 나타납니다. 마음에는 재미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올림픽 선수들을 데려다가 마음속으로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모습을 상상하라고 한 다음에 정교한 생체 자기 장비의 선수들을 연결시켰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지만 생각으로만 달렸는데도 선수들이 실제로 트랙에서 달릴 때와 같은 순서로 근육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러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음은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건지 그냥 연습하는 것 뿐인지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몸도 가 있기 마련입니다. 발명가와 그들의 발명품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이트 형제와 비행기, 조지 이스트먼과 필름, 토마스 에디슨 같이 전구,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과 전화기. 어떤 것이 발명되거나 창조된 유일한 원인은 누군가가 마음속에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명확한 그 그림을 그리고 그 최종 결과물의 그림을 마음에 간직하자 우주의 힘이 그 발명가를 통해 발명되도록 움직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밀을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철저히 믿었고 자기 안에 우주를 활용할 지렛대가 있으니 이 사람들은 비밀을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철저히 믿었고 자기 안에 우주를 활용할 지렛대가 있으니 그걸 활용하면 보이지 않는 차원에 있는 것을 보이는 차원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과 상상력은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우리는 날마다 그 창조적인 사람들이 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난 이 사람처럼 대단하지 않아. 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있었겠지만 나는 안 돼. 이는 대단한 그릇된 생각입니다. 당신은 이 책에 담긴 비밀을 발견해 나가면서 자신이 그 발명가들보다 못할 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림기를 하면서 마음속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언제나 오직 최종 결과에만 집중하십시오. 아, 이게 뭐죠? 최종 결과. 예를 들어 봅시다. 단장 손등에서 쳐다보십시오. 제대로 들여다보십시오. 피부색, 작은 반점 없어요. 혈관, 반지, 손톱 모두 세분화를 흡수하십시오. 눈을 감기시 전에 그 손과 손가락 사이에 산 자동차의 운동장을 감싸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아, 이건 정말로 홀로그래피처럼 진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자동차가 있는 듯한 기운이 들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델리 박사 이야기는 영상을 그릴 때 당신이 도달해야 할 그 목표를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영상을 그릴 때 당신이 도달해야 할 그 목표를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눈을 뜰 때 어떤 충격을 느낀다면 영상화가 잘 된 셈입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그리는 세계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바로 그 세계에서 모든 것이 창조됩니다. 물질 세계는 단지 그 세계의 실제 세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림 그리기 기법으로 그 세계에 주파수를 맞춰서 실제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무엇이든지 지금 존재합니다. 느껴보면 알 것입니다. 끌어당기는 그 힘을 발생시키는 건 그저 그림이나 생각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원하는 걸 이미 갖고 있는 모습을 그리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그렇게 하는 동안 자신이 풍요롭다고 느끼거나 사랑이 솟아나거나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느낌이 중요해. 느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는 이미 위의 실험에서 당신은 정말로 그 차 안에 있다고 느끼는 그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 차를 갖고 싶어 혹은 언젠가 그 차를 살 거야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한정된 감정만 느끼게 됩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 머무르면 늘 미래를 얻게 될 것이다. 이제 감성과 마음속 그림 덕분에 문이 열리고 그 문을 통해 우주의 힘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 힘이 무엇인지는 나도 모른다. 나는 단지 그 힘이 있다는 사실만을 알 뿐이다.
방법은 알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전념하고 믿으면 방법은 나타날 것이다. 너무 좋아요. 방법은 우주가 관장하는 영역입니다. 우주는 언제나 가장 빠르고 짧고 조화롭게 꿈을 이뤄줄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주에 맡기고 나면 찾아오는 그 결과에 놀라서 눈을 뜨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마법과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비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영상을 그릴 때 개입하는 요소들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느낄 때 당신이 이미 그것이 있다고 믿는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에 신뢰와 믿음을 보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최종 결과에 집중하면서 그때의 그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느낀다. 이게 가장 중요해. 당신은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상태를 그립니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느낍니다. 당신은 온몸과 마음으로 그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 그리기 기법입니다. 이건 거의 매일 해야 하지만 지루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과정을 연습하면서 기분이 상쾌해져야 합니다. 되도록 행복하고 기쁘고 조화로워져야 합니다. 맞아요. 누구에게나 영상을 그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엌을 묵상하면서 이를 증명해 봅시다. 사람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누구나 영상을 그립니다. 영상 그리기는 모든 성공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림 그리기와 관련된 그 비법을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존 디마티니 박사가 돌파기 연습 세미나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디마티니 박사는 마음에 그 정적인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마음에 그릴 때 움직임이 많이 들어가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시 부엌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부엌으로 걸어 들어가서 냉장고 손잡이에 손을 얹어 문을 엽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시원한 물이 눈에 띕니다. 손을 뻗어서 잡은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물통을 잡을 때 차가운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한 손으로 물통을 잡고 다른 손으로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움직임을 곁들여서 세부적으로 영상을 그리니까 훨씬 쉽고 그림에 집중하기도 쉬워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자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큰 능력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능력입니다. 강력한 도구 적용 사례. 이 방식으로 마법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전자는 생활 방식을 습관으로 만들어 둔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습관으로 만들어서 어디를 가든지 마법이 일어나는 듯 보입니다.
이는 이들이 늘 끌어당기는 법칙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냥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늘 활용합니다. 늘 활용한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끌어당김의 법칙과 우주의 완결함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실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진이라는 여성의 사례입니다. 진이는 시크릿 DVD 판을 구입하고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 보면서 모든 메시지를 세포 하나하나에 흡수했습니다. 진이는 밥 프록터를 보고 싶은 그 인상을 받아서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아서 밥을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진이는 우편물을 찾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우체부가 밥 프록트의 우편물을 우연히 자신의 우편함에 넣어둔 것입니다. 진이는 밥 프록터가 자기 집에서 고작 4블럭 떨어진 곳에 산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진이의 번지수와 밥의 번지수와 같았습니다. 진이는 즉시 우편물을 두고 밥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진이 앞에 밥 프록터가 서 있을 때 그녀가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이 갑니까? 밥은 전 세계를 강연하러 다니기 때문에 집에 거의 없는 편인데 완벽한 시간을 두 사람이 만나게 되다니. 진이가 밥 프록터를 만나면 얼마나 멋질까 하고 생각하자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움직였고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는 10살 난 남자의 콜린이 등장합니다. 콜린은 시크릿을 보고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콜린의 가족이 일주일간 디즈니랜드를 방문했을 때 첫날 가보니 줄이 대단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콜린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재미있는 것도 모조리 더 기다리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다음날 아침 디즈니랜드가 개장하자 콜린은 가족과 함께 디즈니랜드의 두 번째 구역인 앱캣센터 정문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디즈니랜드 직원이 다가와서 오늘이 첫 번째 가족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가족이 되면 기빈 대우를 받게 되어 직원의 호의를 받으며 앱캣센터에 있는 모든 놀이기구를 탈 수 있었습니다. 콜린이 소망했던 것보다 더 멋진 결과였습니다. 그날 아침 수백 명이 앱캣센터에 들어갈 줄을 서서 기다렸지만 콜린은 왜 자기 가족이 첫 번째 가족으로 선택되었는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비밀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고작 10살에 세상을 움직일 힘이 자기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소망이 구체적인 실체로 나타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뿐이고 그 존재는 바로 애초에 소망을 창조한 당신이다. 사람들은 잠시 해보고는 정말 챔피언으로 된 양 말한다. 진짜 끝내준다. 내가 어떤 DVD를 봤는데 인생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표면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의심스러운 생각이 마음에 들어가도록 방치하면 곧바로 보내버려라. 그 생각이 사라지게 흘려보내라. 그 생각을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어 라는 생각으로 바꿔라.
그리고 이루어졌을 때의 그 감정을 느껴라. 조심해야 되는 거. 끌어당김의 법칙이 알고 나서 나는 그걸 활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비전보드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비전보드. 성취하고 싶은 것이나 끌어당기고 싶은 자동차나 시계 또는 꿈에 그리던 배우자 를 정한 뒤에 그 보드에 그림을 붙여두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사무실에 앉아서 그 보드를 올려다보며 상상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루어졌을 때 그 느낌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구와 상자를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나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 차례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캘리포니아로 옮겨서 지금 집을 사게 됐는데 이 집을 산 뒤로 1년간 공사를 하고서 이전 집에 있던 물건을 모조리 옮겨왔습니다. 어느 아침 아들 캐넌이 내 사무실에 찾아왔다가 마침 사무실 앞에 몇 년간 포장된 상자가 하나 놓여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 상자 뭐예요? 내가 말했습니다. 비전보드야. 그래서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비전보드가 뭔데요? 아빠가 목표를 삼은 걸 붙여두는 게시판이야. 아빠가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그 목표를 붙여주는 거지. 물론 6살밖에 안 된 아이여서 이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왕자님, 아빠가 보여줄게. 그게 제일 쉽겠다. 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한 보드에는 내가 5년 전에 상상한 그 집그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내가 바로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집이 아니라 바로 그 집을 사서 수리해놓고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니. 나는 그 집을 보고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압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이제 끌어당김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겠다. 이제 상상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알겠어. 이제 내가 읽고 평생 동안 활용한 방법을, 이 회사를 제한 방법의 원리를 알겠어. 바로 그 방법으로 꿈에 그리던 그 집도 얻었으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다니. 상상은 삶의 핵심입니다. 다가올 그 미래의 시사회입니다. 상상. 비전보드에 원하는 것들의 그림과 바라는 그 인생의 모습을 붙여두고 상상에 불을 지피는 것도 좋습니다. 존 아사라프가 했듯이 비전보드를 매일 눈길이 닿는 곳에 놓아두십시오. 이미 얻었을 때 그 감정을 느끼십시오. 받아서 감사함을 느끼고 나면 그림을 떼어내고 새로운 그림을 붙여도 좋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끌어당기는 법칙을 알려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비전보드가 부모와 교사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면 합니다. 시크릿 웹사이트의 포럼에 가입하던 사람은 자기 비전보드에 시크릿 DVD의 사진을 붙여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시크릿을 보았지만 DVD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비전보드를 만들고 난 지 이틀 후에 나는 시크릿 포럼에 공지를 올려 처음으로 글을 올리는 사람 10명에게
DVD를 나눠주게 된 내용을 써야겠다고 맘먹었습니다. 그 10사람 가운데 당연히 그 남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비전보드에 사진을 붙인 지 이틀 만에 DVD를 받았습니다. 시크릿 DVD든 집이든 창조해 받을 때 누리는 그 즐거움이란 참으로 대단합니다. 또 다른 예로 내 어머니가 새 집을 사려고 할 때였습니다. 어머니 외에도 몇 사람이 그 집을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는 비밀을 활용하여 집을 얻기로 결심했습니다. 앉아서 자신의 이름과 새 집의 주소를 쓰고 또 썼습니다. 그 주소가 마치 자신의 주소처럼 느껴질 때까지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집의 가구를 모조리 비치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몇 시간 전화벨이 울리더니 어머니 결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너무나 기뻤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자기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걸 결정하십시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당신이 그걸 얻을 자격이 있고 얻을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런 뒤에 날마다 몇 번간 눈을 감고 원하는 것을 이미 얻었을 때,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감정을 상상하십시오. 그런 다음에는 고마운 일들이 집중하면서 그 감정을 즐기십시오.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십시오. 우주에 맡기십시오. 우주가 알아서 당신에게 가져다 주리라 믿으십시오. 기대하면 강력하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원하는 것은 기대하고 원치 않는 것은 기대하지 마라. 감사하기는 에너지를 전환하고 원하는 것이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미 있는 것들에 감사하면 좋은 것들이 더 많아지리라.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고마워하면 우주에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된다. 그림 그리기란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상상하면 이미 이루어졌을 때 그 감정과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마음속에서 그렸던 그 모습 그대로가 현실에 나타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활용하려면 그냥 한번 해보고 그만두지 말고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하루 일과를 끝내고 잠자기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 습관이나 순간이 있다면 모두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이렇게 해서 또 오늘 한 챕터를 끝냈습니다. 천천히 읽어야 돼요. 다 읽고 싶지만 천천히 실천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만하고, 두 가지는 하나는 그림 그리기 영상화를 상상하기고요,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였습니다. 아이린님 오늘도 독서하느라고 수고했고요. 네, 그러면은 1차적인 독서노트는 여기서 마치고요. 수고했어요, 아이린님.